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2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그리고 이제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가입들 해주시고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석 멘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NBA 총 6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6가지 경기 한번 야무지게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애틀란타랑 시카고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시카고 먼저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카고가 이제 클리블랜드 만나서 2연전을 모두 잡고 왔거든요. 뭐 클리블랜드의 뎁스가 얇아져 있는 구간이기는 했지만 3점이 좀 터져주면서 경기를 잡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 시카고의 전술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이 수비 코트에서의 가져가는 에너지 레벨이 많이 올라왔어요. 에너지 레벨이 많이 올라왔고, 뭐, 뺏는 수비라든지 더 많은 볼 소유 시간을 가져가면서, 조금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수비에서 좀 답을 찾는 경기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 시카고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컨택 능력 자체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실점률이 올라간다는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원정에서 가져가는 시카고의 수비 능력을 믿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화이트가 발목 부상이 있기 때문에 출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경기력 자체가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화이트에 대한 리스크도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미드레인지라든지 외곽에서의 슈팅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애틀란타의 좀 타이트한 수비라든지 아니면 외곽에서의 이런 좀 컨택 능력을 감안해 준다고 한다면은 시카고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홈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 영이 복귀했어요. 트레이 영이 복귀했고요. 영이 코트 위에 있을 때는 좀 확실하게 볼에 대한 움직임이 좋아지고 투맨 게임에 대한 효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컨택 능력이 좀 떨어지고 실점률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특히나 이런 투맨 게임 싸움에서 게임에서 조금 리커버리라든지 아니면 뭐 스위치 상황에서의 수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애틀란타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조금 쉬운 오픈 찬스라든지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애틀란타 승리라든지 4.5 마헨 아니면 247.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승 4.5 마헨 247.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브루클린이랑 토론토 경기 볼게요. 브루클린, 토론토. 자, 원정팀 토론토가 백투백 원정 일정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오늘 보선과 홈 경기가 있었어요. 홈 경기가 있었고 어떻게 됐죠? 결과가 96대 112, 16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려서 가져간 경기는 아니었고요. 주전 자원들의 출전 시간을 좀 관리해 주면서 백투백 일정에도 좀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사실 퍼즐 같은 경우에도 GTD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허리 부상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출전 가능성이 뭐 한 80%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이번 시즌 토론토가 사실 공격에서 강점을 보여줬었던 경기는 이제 상대 실책 유발 이후에 뭐 트랜지션 상황이라든지 뭐 템포 푸시 아니면은 퍼드를 활용한 세컨 찬스에 대해서 강점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사실 브루클린이 최근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마포주라든지 아니면은 이걸로 데민이라든지 조금 실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야투율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 이게 가장 좀 아쉽거든요. 이거 사실 브루클린이 2점 허용률도 뭐 클렉스턴이 있기는 하지만 56.2% 리그 전체 몇이 26위 수준밖에 안 되는 팀이죠. 이것도 조금 아쉽고요. 자, 반면에 홈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마이애미와 경기를 가져가면서 95대 106, 11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3점을 49개를 던졌고요. 11개 메이드 시켰고 성공률 22.4%.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제 핵심 슈터들이 조금 슛감이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조금 풀코트 프레스 사용하면서 페인트 존 볼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시간 자체를 좀 딜레이 시켜줄 수 있는 터프샷을 조금 쏴주게 만드는 수비들 아니면 3점을 좀 강요하는 수비들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브루클린의 사실 외곽이 좀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3점이 강요가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토론토가 좀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뭐 토론토의 최근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상성에서 조금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비록 백투백 원정이기는 하지만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토론토 승 4.5 기준 바헨 220.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론토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4.5 마헨 아니면은 220.5 언더에 대한 가능성. 뭐 다만 토론토가 백투백 원정이라는 점은 사실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뉴욕이랑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마이애미. 자, 이 매치업은 제가 좀 타이틀을 어떻게 잡아주고 싶냐면은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이라고 타이틀을 좀 잡아주고 싶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을 가져가면서 4승 1패 흐름이 괜찮고요. 반면에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흐름이 많이 다르죠, 사실. 자, 이번 시즌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빠른 템포라든지 높은 득점력을 기반으로 가져가는 승리가 많았었던 팀이고요. 실제로 이번 시즌 마이애미의 평균 득점은 120.04득점, 리그 전체 5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14.1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8위. 다만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몇 득점? 107.4득점까지 10득점 이상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3점 라인 야투율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2점 라인 야투도 빠지고 있고 심지어 자유투 라인에 썼을 때도 야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마이애미 지금 밸런스 자체가 공격 코트에서의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 그리고 사실 에이스 헤로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뭐 로지어, 요비치, 라루손 빠져 있고 위긴스라든지 미첼 같은 경우에도 100%의 컨디션이 또 아니다 보니까 로테이션도 잘 못 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애미는 높은 에너지 레벨이 필요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슛감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기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야투율 아니면은 전술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굉장히 아쉽죠, 사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은 뉴욕입니다. 뉴욕.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필라델피아 전에서 이제 리그 6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거든요. 6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고 여전히 뭐 위협적인 뭐 브런슨이라든지 타운스라든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괜찮고 뭐 하트, 브리지스, 아누노비 스팟업 자원들 터져주고 있고 벤치 구간에서는 뭐 클라슨이라든지 야부셀레 이런 친구들 또 잘 터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 뉴욕과 마이애미가 접전에 대한 경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마이애미의 3점 성공률이 못해도 30% 중반대, 30% 후반대까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뉴욕이 주도하는 다운 템포에다가 조금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뉴욕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8.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37.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워싱턴 샌안토니오. 워싱턴 샌안토니오 볼게요. 자, 홈팀 워싱턴이 최근에 이제 흐름이 괜찮았던 멤피스를 잡고 왔어요. 일단 워싱턴이 좀 보여준 강점은 긴 슈팅 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구간에 있는 3점에 대한 지표. 이게 이제 멤피스를 잡고 오는데 가장 주요했었던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이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뭐 역배대한 가능성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워싱턴이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뭐 키시온 조지라든지 미들턴, 뭐 사르 이런 윙이나 빅 자원들 얘네들이 사실 레인지도 되게 길고요. 3점에 대한 효율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에이패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세컨 찬스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도 좋고 많은 패스가 돌아가고 있고 슈팅에 대한 성공률까지 동반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워싱턴이 사실 무시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3점에 대한 허용률이 몇 퍼센트다? 36.6%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2위까지 좀 떨어져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외곽에서의 슛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진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샌안토니오 보겠습니다. 자, 세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시즌 홈에서는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넉넉한 마진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많은 상황인데 원정에서 경기를 가서는 득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실점에 대한 비율은 올라가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원정에서도 승리가 많기는 하지만 투 포지션 안쪽 접전으로 가져가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나 이 샌안토니오가 원정을 가져갔을 때 3점에 대한 기복이 또 있는 팀이거든요. 사실 워싱턴의 수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스스로 3점이 안 들어가는 빈도의 수가 꽤나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너무나도 높은 기준점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두 자릿수 안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최소한 뭐 3 포지션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접전에 대한 가능성
좀 열어두겠습니다, 형님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자, 미네소타랑 미러키 경기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미러키. 미네소타, 미러키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이거를 미러키가 12.5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점이 잡히는 경기다 보니까 프렌에 대한 소호도가 꽤나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원정팀 미러키의 최근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쿤보가 12월 말까지 결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뭐 프린스도 빠져 있고요. 뭐 윙이나 아니면 빅에 대한 뎁스가 좀 얇아져 있거든요. 이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사실.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러키의 흐름 자체가 어떠냐면은 외곽에서의 많은 3점 빈도와 높은 성공률이 미러키의 강점이었는데 최근에 외곽에서 슈팅 시도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다가 3점에 대한 야투율 자체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렇다고 뭐 2점 슛을 더 많이 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자유투를 훨씬 많이 던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공권 확보에 대한 리스크까지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경기력이 정말 안 좋습니다. 미러키가. 그리고 사실 홈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타이트하게 수비 가져가 주면서 턴오버를 유발하는 팀은 사실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컨택 능력 아니면 커버 범위가 또 굉장히 넓은 팀이다 보니까 미러키의 부진한 3점이 미네소타 원정에 가서 반등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저는 미러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최대한 낮게 잡고 싶고요. 저는 사실 세 자릿수가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은 미네소타입니다. 이제 미네소타가 직전 경기 누구를 잡고 왔죠? 리그 1강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오크를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중에 에드워즈가 3경기가 결장을 가져가면서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에드워즈가 복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랜드 역시도 확실한 원투펀치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맥다니엘스라든지 디비첸조라든지 뭐 하이란 뭐 셰넌 나즈 리드 벤치 구간에서도 득점에 대한 볼륨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수비가 무너져 있는 미러키를 만나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미네소타의 득점 기대값은 120점, 뭐 130점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러키가 뭐 대인 방어 능력부터 시작을 해서 파울 관리, 뭐 제공권 확보 대부분의 수비 지표가 지금 무너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미네소타는 뭐 에이스 볼로 가져가든지 뭐 2대2 게임을 가져가든지 패스플레이 가져가면서 슈팅 기회 노리든지 어떤 공격을 가져갔든지 간에 평균 이상의 효율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미네소타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12.5 마헨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20득점 이상 차이도 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세크라멘토랑 휴스턴 경기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 휴스턴. 자, 세크라멘토, 휴스턴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조금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이 매치업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전력 차이가 조금 느껴질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크라멘토가 이번 시즌 정확하게 6승, 휴스턴이 이번 시즌 17승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세크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뭐, 사보니스라든지, 이벤크스, 라빈까지 핵심 코어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핵심 코어도 아니죠. 초핵심 코어죠, 사실. 거의 본체급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요. 최근 이 세크라멘토의 전술을 살펴보자면은 앞선에서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뺏는 수비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 상황을 조금 이용해 주면서 트랜지션 이용 빈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원정팀 휴턴이 벤블릿이 지금 빠져 있죠. 벤블릿이 빠져 있고 아멘 탐슨 1번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실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게임에서는 실책에 대한 비율이 더욱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크라멘토가 조금 타이트하게 수비 걸어왔을 때 실책에 대한 관리가 될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 기본적인 팀 야투라든지 화력에서의 차이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높은 에너지 레벨과 더 많은 포지션을 세크라멘토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비벼 볼 수 있는 여지는 좀 열어두고 싶기는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해 보면은 세크라멘토에 대한 뭐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 그래서 요거는 세크라멘토 12.5 플랜 아니면은 228.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6가지 경기 분석 멘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힘을 내서 분석 방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 분석표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제 최근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흐름 확인하시고 한번 또 가입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